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니어들과 연결된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니어 이슈 플러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근 지하철에서 어린 중학생들이 어르신들을 조롱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휘두르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 일로 인해서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태도, 특히 중학생이라는 어린이들이 어르신들에게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노인 학대 10건 중 9건이 우리 가정에서, 그것도 배우자나 자녀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시니어 이슈 플러스 노인 학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국노년학회 이검용 회장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인학대 전담기관입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기민 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기민 관장님, 노인보호전문기관. 좀 생소한 시청자들 많으실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어떤 기관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2004년? 2004년 네. 전국에 34개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이고요. 그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업무는 노인들 피해 노인을 발굴하고 네. 또 보호하고 조치를 네. 신속하게 하는 네. 역할과 또 예방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고요. 그에 따라서 예방적으로 인권교육이나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1577-1389를 전화를 주시면은 전국 어디서나 가장 가까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연락이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네. 저희는 그 외에도 노인학대 피해 노인의 전용 쉼터가 네. 전국에 19개가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쉼터라는 것도 있네요. 네, 어르신들은 이제 긴급하게 네. 보호할 필요가 일시적으로 있는지. 네, 보호하는 일시보입니다. 그러네요. 최장 네. 한 6개월 정도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2부 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노인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가, 줄일 수 있는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1577-1389 네. 이 번호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혹여나 또 1577-1389가 기여를 못하실 경우는 이제 가까운 경찰서, 경찰서 112에 전화를 네. 해주시면 네. 그쪽에서 이제 저희 쪽으로 연락도 주시고요. 또는 이제 보건복지 콜센터 129, 129. 연락도 주셔도 네. 됩니다. 자, 정리하면 1577-1389는 노인 보호 전문기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네, 전화번호고요. 24시간입니다. 네, 24시간. 그리고 이것도 여의치 않으시다면 경찰 112, 네. 또 보건복지 콜센터 129. 네. 네, 이 번호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인 학대는 사실 그 한번 발생하면 또 계속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죠. 지속된다는 특징. 또 여러 가지 또 학대 유형이 복합적으로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특징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난다 그러면 그나마 좀 다행일 텐데, 심지어는 뭐 5년, 10년 이렇게 지속되는 그런 피해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피해들? 예, 이 통계 자료를 보면요. 이 학대가 이제 지속되는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전체 이제 사례 중에 33.8%입니다. 그렇게 나왔습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게다가 이제 1년에서 네. 5년 미만 사이는 또 32.6%고요. 네, 네. 이게 나머지는 이제 일회성이거나 이제 네. 간헐적으로 하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이거는 이제 지속되는 기간이고요. 네. 그다음 발생 빈도를 네. 또 보면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또 27.9%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 학대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게다가 이제 이 학대 유형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요.
이 2차 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학대 피해 노인의 3분의 1 정도가 무려 10년 이상, 물론 이제 강약의 정도는 있겠지만 10년 이상의 어떤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연구에 따르면요. 주로 이제 어떤 후유증이냐면 수면 장애, 네. 열에 9명 정도가 이제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울증, 네. 그다음에 무력감, 네. 그다음에 이제 불안감, 네. 그다음에 이제 섭식 장애, 식사하는 거에 장애죠. 그다음에 이제 신체화 증후군이라고 있는데요. 좀 어렵네요.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의학적으로는 아무리 진단해도 그 근거가 없어요. 네네. 하지만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죠. 네. 감각 기관이나 운동 기관에 장애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뭐 어딘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들이 진단해 볼 때는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신체화 증후군. 그렇죠. 예, 신체화 증후군입니다. 요게 한 56.4% 정도가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심각하죠. 자살 욕구. 네. 예, 이것도 한 48% 정도가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노인 학대에 관련돼서 그 당시의 어떤 상황도 고통스럽지만 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어떤 후유증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학대의 어떤 사후 관리에 네. 대한 부분도 네.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 피해에서도 이제 2차 피해, 2차 가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노인 학대 여기서도 이제 2차 피해가 있다는 것 이것도 좀 새로운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르신들이 학대를 받으셔도 당하셔도 신고를 좀 많이 안 하신다는 또 특징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흔히 이제 학대를 경험하는 그 비율에 비해서 신고율이 너무 낮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네. 이거 왜 그럴까요? 일단 그 비율부터 한번 네. 보죠. 노인 학대를 경험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는요. 가장 최근 건 없고 2017년도에 네, 네. 전국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인 실태 조사에서 그게 이제 조사가 됐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노인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이 응답한 비율이 무려 9.8%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한 분이 이 노인 경험했다. 학대 경험이 있는 네,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이 노인 인구로 한번 환산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이 9.8%는 약 71만 명에 해당이 됩니다. 네.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전체 노인 800만 명 중 이렇게 잡으면 아니요, 2017년이니까 17년이니까 730만 명 중, 730만 그 중에서 70만, 71만 명이죠. 네. 근데 이제 2017년도에 그 또 학대 그 현황 보고서를 따르면 4,622건이 이제 이 학대로 이제 신고가 된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 71만 명의 학대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신고로 늘어난 경우는 겨우 4,622건이다. 네. 비율로 따지면은 노인 학대 경험자의 1%도 안 되는 0.65%만이 이게 이제 신고로 드러난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이 서로 다른 어떤 데이터이기 때문에 직접 이제 비교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험과 실제로 신고된 사례의 어떤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기에는 네. 저는 충분한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네. 예. 또 다른 어떤 그 연구 자료에 의하면 네. 실제로 학대를 당했는데도 참는다라고 응답한 노인들이 36.3%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자, 학대를 당한 피해 노인들은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할까에 네.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좀 몇 가지 이제 네. 사례가 나오는데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음이 65.7%입니다. 높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다. 네. 이게 42.5%고요. 네.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 이게 22%입니다. 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네. 요게 21%고요.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 봐. 네. 요게 10% 남짓이고요. 네. 누구에게 요청할지 몰라서가 3%입니다. 이것처럼 학대 경험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건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라는 생각과 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다음에 자녀를 위해서는 이거 네. 신고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답답한데요. 자, 학대 받는 어르신 본인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이웃이라든가 학대 어르신들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학대 전문기관이 나와서 이제 그 현장에 이제 도착을 하셨어요. 그럼 그 이후에 이 어르신은 어떻게 보호가 됩니까?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죠? 네. 저희한테 연락을 줄 때는 이제 경찰을 통해서 연락도 오기도 하고 네. 또 1577, 1389를 통해서 연락 오기도 합니다. 저희가 연락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신고 접수 딱 들어온 순간 저희가 이제 조사로 나갑니다. 네. 이렇게 조사가 나가게 되면 현장 조사를 하시는군요. 그렇죠. 현장 조사가 반드시 이행이 됩니다. 근데 현장 조사 나가면서 저희가 어르신의 위험 상황이나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현장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출동할 때 보면은 저희가 응급 의심 사례라고 네. 표현한다. 응급 의심 사례 같은 경우는 12시간 이내로. 네.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빠르게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 어르신이 굉장히 빨리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응급 의심사는 12시간 이내로 출동하고요. 또는 학대 의심사라는데 빠른 그 조치보다는 그때 72시간 내에는 반드시 저희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네. 조사를 한 다음에는 그에 대해서 판정을 내리는데요. 보통 저희가 응급, 비응급 학대 판정과 잠재 이제 사례로 분류를 합니다. 네. 또 종결이 되게 되면은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는 어르신에 대한 연락을 저희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사후 관리 기간 동안에는 뭐 전화를 한다든지 방문한다든지 해서 사후 관리 관계를 기간에서 서비스 제공이 계속 어르신한테 추후에 2차적인 또 다시 한번 재학대 예방을 하기 위한 네. 사후 관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현장 조사를 갔는데 예. 그 학대 가해자, 학대 행위자가 집에 못 들어오게 한다던가 네. 그럴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강제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강제력으로 이제 어르신 분리 조치를 이렇게 내용이 있긴 한데 저희들이 갈 때는 혼자 가지는 않고요. 저희가 경찰관을 같이 간다든지 또는 지자체 공무원을 같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 상황의 판단에 네. 위험한 상황이면 빨리 분리 네, 조치가 필요하면 빨리 대응해야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24시간 상황에 따라서 24시간 응급할 때는 24시간 이내 응급일 때는 12시간이에요. 12시간이군요. 죄송합니다. 네. 12시간 내지는 적어도 72시간 이내에는 그렇죠. 현장 조사가 돼서 이것이 정말 학대인지 판정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서비스 계획을 세워서 그게 이제 사례 관리로 이제 네, 통틀어 필요한 사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네. 이제 이런 절차로 이해를 했고요. 자, 최근에 그 지하철에서 어르신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이 중학생 아이들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또 공분을 사서 촉법 소년도 좀 높은 형량의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었죠. 실제로 이 노인 학대와 관련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그 노인 학대죄는 상해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일반적인 폭행은 노인 학대일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그 폭행죄보다 노인 학대죄로 처벌하면 훨씬 더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제가 다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죄가 적용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요. 이금용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네, 사실 그렇습니다. 뭐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 노인 학대가 일어나는 그 공간이 가정이고요. 가정 내에서 그런 배우자나 이 친족 간에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아까 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혹시나 자녀들이 그죠? 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은 또 네. 우환이 생길까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실 법적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노인 학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이제 피해 노인이 이제 경찰 조사를 좀 원치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3.4%밖에 안 된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0건 중에 뭐 한 건도 채 안 되는 매우 미흡하게 경찰 조사로 형사 이루어지는 거죠. 입건되는 비율이 그 정도로 낮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여기에 좀 숨어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도 말씀을 네. 하셨지만 그 의정부 그 경전철에서 그죠? 이 청소년이 이 여성 노인들을 폭행한 그런 상황이죠. 이 경우는 일단 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여성 노인이 실질적으로 이제 처벌을 해달라는 의사를 네, 네, 네.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타인이라는 거죠. 가족이 아니고 타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찰 조사까지 이제 이어지고 노인 학대죄로 이제 이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친고죄 뭐 이런 것도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네. 이게 이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범죄를 우리가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얘기를 하는 네. 거죠. 네. 자, 그러면 제가 학대를 당했습니다. 네. 내 아들이에요. 네. 내 아들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말아달라. 라고 얘기하면 처벌을 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되지만 네.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노인 학대를 조금 강조하면서 노인 학대죄의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겠다, 없애겠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상당히 있고 또 일부는 또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도 같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노인 학대하면은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폭행 같은 경우는 7년에다 7천만 원 이하잖아요. 네. 이거는 소위 말해서 한 방에 훅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겠죠. 네. 하지만 이제 내가 신고만 하면 우리 아들이 그죠, 우리 배우자가 네. 이렇게 엄청난 이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신고율이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게 좀 양날의 어떤 검 같은 그런 어떤 말씀은- 것으로 좀 작용이 됩니다. 자, 이 지금 그 노인 학대를 범죄로 봤을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범죄로까지 가지 않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서도 오히려 이제 정서적 학대라던가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처벌하란 말인가 이제 이렇게 푸념하는 것을 제가 보도에서 본 적도 있는데요. 이기민 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석하시기가 좀 어려우시겠으나 네.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이게 어떻게 적용하는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말씀드리면 수행기관이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노인복지법을 적용한 거 있고 아까 형법인데 아무래도 이제 범죄면 형법에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해죄나 폭행죄, 뭐 사기죄, 뭐 유기 뭐 이런 것들 다 범죄에 해당됐다면은 형법에 적용을 받게 돼 있고요. 네. 그 노인복지법에는 저희가 적용될 때는 아까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뭐 경제학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노인복지법에는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네. 노인복지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법에 어르신의 신체적인 어떤 상해를 주게 되면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그다음에 7년. 7년 이하를 받는 이유가 이제 그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가 있고 아직은 범죄에 이르지 않는 네. 저희는 범죄적인 부분은 저희가 개입할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사법당국에 네. 진행될 부분이라서 부분이고요. 저희는 사법당국에서 경찰에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거나 외부 신고 들어왔을 때 아직은 범죄에 이르지 않는 단계 그러나 아직은 살펴볼 단계 학대로서의 또 위험 요인이 남긴 단계 네. 이렇게 약간은 저희가 넓게 노인복지법은 이제 노인의 입장에서 저희가 대응하기 때문에 노인복지법 어르신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 기준 자체가 노인의 인권 위주로 저희가 대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들어오는 내용 중에는 노인의 아직 범죄에 이르지는 않지만 노인한테 예방적인 조치와 또 기타 다른 쪽의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서 노인의 어떤 학대가 더 이상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케이스가 상당수를 저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 상황보다는 비응급 상황들이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범죄와 범죄 아닌 부분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이나 우리들이 저희들이 신고하실 때는 범죄가 생긴다면은 어쩌면 그건 또 경찰에 더 빨리 신고를 네. 좀 취해야겠지만 좀 주변의 소리 또 늦게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근처에 있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어쩌면 노인보호 전문 아직은 범죄에 좀 노출이 덜 돼 있는 상황들은 저희 쪽으로 많이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형량에 대해서 또 처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노인 학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래서 서로 이것은 학대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면 안 되겠다. 반대로 이것은 학대이니 내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 학대라는 것의 어떤 그 인식을 위한 홍보,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전국에 37개인가요? 37개. 네. 어떤 대국민 인식 노력을 하고 있나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이제 2019년도 6월 15일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날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비새김 캠페인을 그때 런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비새김. 네, 나비새김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네네. 요 배지가 나비새김이 어떤 마크, 심벌 마크인데요. 어르신의 나비가 왜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나비가 어르신을 이제 형상화하는 걸 해주면서 저희는 반쪽 날개를 어르신의 그 나머지 반쪽 날개를 저희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감당했다는 그런 의미로서 네. 나비새김 캠페인을 그때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이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캠페인이 현재 올해에도 계속 이어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나비새김 캠페인은 전국 모든 국민들이 함께 참여를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들 가족, 네. 다 우리들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가족, 우리들 어르신, 우리들 모든 가족들한테 어르신의 어떤 학대는 안 된다라는 그 대국민 인식을 넓히기 위해서 나비새김 캠페인을 좀 전개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이렇게 활동하기는 어렵지만 온라인으로서 3개월간 저희가 진행해서 각계 계층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또 6월 한 달간은 6월 동안에 경찰청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함께 학대에 대한 신고의 기간을 좀 두고서 경찰청과 함께 또 열심히 또 경찰청에서도 노인학대 신고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나비새김 캠페인을 통해서 어르신들은 좀 더 학대에 대한 이해와 또 학대에 대한 캠페인의 의미를 담고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요. 어쩌면 우리들의 그 소중한 관심, 또 소중한 관심이 결국 어르신의 학대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네. 생각돼서 현장에서 그런 노력들을 이루어져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검정 회장님, 네. 학대라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한 인식, 이것은 지금 이기민 관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에 의해서 인식이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을 좀 더 존경하고 존경까지는 못하겠다면 적어도 학대하지는 않는 이제 이런 또 기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연령에 따라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떤 그 인식과 반응을 좀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학교에서 노인복지론이라는 수업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주를 이제 노인 학대에 관련돼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강의가 이제 끝난 이후에 이제 과제를 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노인 학대와 관련된 기사를 읽고, 그다음에 그 기사에 대한 어떤 소감문을 네. 이제 써내는 게 과제입니다. 이 반응이 그렇습니다. 아, 이런 것도 노인 학대였나요? 아까 네. 자기 방임이라든지 뭐 그죠, 성적 그 학대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몰랐던 것들을 이제 아는 게 있고요. 네. 또 이제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의 소감문에 경악했다, 매우 화가 났다. 기사를 보고. 기사를 보고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가 상상하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버젓이 여기저기에. 근데 그것을 자기는 이때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네. 무관심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무관심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그 노인 학대의 현장에 대해서 나타나는 이런 어떤 이 반응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인권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이런 어떤 노인 학대의 어떤 현장들을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 이런 네. 경악, 뭐 네. 분노, 네. 그죠? 뭐 화가 난다, 뭐 이런 어떤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요, 노인 차별과 관련된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생각도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철없는 애들이 무심코 던진 이 돌에 이 우물에 있는, 그쵸, 연못에 네. 있는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라는 그 이소부화처럼 젊은 친구들이, 무심코 던진 그 말, 네. 뭐 혹은 행동에 어르신들은 정말 이렇게 가슴 아플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 차별이다, 노인 학대와 관련된 이 항목들을 쭉 해놓고 자기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하냐에 대한 것들을 체크하게 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이제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젊은 친구들은 정서적인 혹은 뭐 특히 이제 정서적인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조심한다라는 얘기죠. 네, 네. 반면에 어르신들은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이 노인 학대의 상황에 처해 있어도 피해 어르신들은 이게 나의 인권 침해이고 이것이 노인 학대라는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까 그 노인 그 학대 예방과 관련된 캠페인이나 뭐 교육 말씀을 하셨는데 비노년층, 즉 이 학대 행위자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비노년층에 대한 어떤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 학대와 관련된 그런 어떤 인식 강화, 네, 개선 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대국민 인식, 그러니까 이 학대에 대한 인식을 좀 확대하고 학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기민 관장께서 이것도 학대다, 학대 유형 좀 구분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체적 학대는 이제 그 물리적인 힘이나 이런 거 가지고 네.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이제 위해를 주는 일체 행위를 이렇게 고통을 주는 네. 행위를 보시면 되고요. 흔히 이제 우리 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학대 유형,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정서적인 것은 아무래도 이제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으로 저희 어떤 비난을 한다든지 모욕을 준다든지 이런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네. 내용들을 네. 그런 행동을 통해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이르게 하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제적 네. 어떤 어르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자기의 본인의 동의 없이 네. 어르신의 자산과 재산을 착취하는 일체의 어떤 행동, 네. 행위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방임 네. 같은 경우는 저희 방임은 어르신을 돌봐야 할 입장에 있는 분들이 네. 돌보지 않고 그런 어르신의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또 적절한 치료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들을 네. 포함을 다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방임에는 저희가 자기 방임도 포함을 네. 시키었는데요. 자기 방임이 어떤 본인이 최소한의 생존을 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네. 본인 스스로 네. 나 스스로의 어떤 의식주를 제공하지도 않고 스스로의 어떤 진료, 치료를 거부하는 그런 행위를 할 때 우리는 자기 방임에서 그것에 의해서 위험이 생긴다든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자기 방임을 어떤 일체의 행위를 바라보고 있고요. 유기는 우리 어르신들을 어떤 버린다는 그런 네, 개념. 행위, 개념으로 말씀하고요. 그리고 성적인 네. 학대는 어르신의 어떤 성적 수치심을 주는 네. 일체의 모든 행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으로 이제 정리가 조금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것도 노인 학대였구나 깨달으셨다면 또 오늘 또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건 좀 구조적이고 좀 거시적인 질문이 될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분이 어떤 어르신이 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계에서도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정책을 바꿔야 된다. 즉 가서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고 미리 막는 것. 어떻습니까? 어떤 흐름으로 지금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아까 이기빈 관장님께서도 그 예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노인 학대는 이미 이 발생된 것들에 대한 어떤 사후 처리보다는 네. 미연에 예방하는, 방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예방에 관련된 조치들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제 앞에서 말씀을 했지만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교육. 예, 네. 그다음에 그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나 어떤 캠페인, 아까 그 나비 네네. 예, 했었지 캠페인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노인 학대 예방 교육과 관련된 이 실효성, 네. 효과성에 대한 연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어떤 컨텐츠들을 더 잘 만들고, 그래서 이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고라는 어떤 수동적인, 차원에서 이 발굴이라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부분들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때요? 이게 상시적으로 이제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 체제가 사실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이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은 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찻동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가 같이 이제 짝을 맺어서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건강과 관련된 혹은 그 다양한 어떤 돌봄에 필요한 생활에 불편한 상황을 이제 체크하는 건데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바로 이제 이 발굴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캐치해 나갈 수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복지 부분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강화되고 있는 게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네. 이게 이제 굳이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가 네. 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서로 연계해서 촘촘하게 어르신들을 이 돌보자, 네. 관리를 여러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촘촘하게 돌보자라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인데 이 상황에서도 역시 선제적으로 이 발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실시한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역시 어르신들 주로 이제 독거 어르신들이 주 타겟이긴 하지만 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발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쓸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또 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대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좀 그죠? 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조금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확대, 그죠? 그다음에 인력의 확충, 네. 그다음에 인력의 어떤 질적인 재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나중에 좀 질문 드려보고요. 지금 노인보호 전문기관 37개 전국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제가 알기로는 시도당 한 2곳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시도당 좀 평균적으로 2군데 또는 3군데 네. 또 있고 시도당이 약간 그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2-3개씩 있는데 그러면 한 곳당 평균 인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곳에 저희가 9명에서 10명 사이 정도. 9명, 10명. 예, 10명 하고요. 이분들이 그 수많은 어르신들을 케어한다. 현실입니까? 또 노인 학대의 부분에서 저희 이제 직원이 이제 숫자가 뭐 적긴 하지만은 저희들은 노인 학대 신고를 봤을 때는 한 사람들 그 숫자에 구애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의 어떤 안전을 네. 도모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고. 뭐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하실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근데 참 갑자기 계산을 좀 해보니 좀 어이없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노인 학대 전문기관 그러니까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우리나라에밖에 없다면서요? 네,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는 없는 시설로 알고 예.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노인 보호에 관련해서 노인 학대에 있어서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네.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전국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나라는 저는 듣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만의 어떤 이런 노력을 저희는 잘 하고 있다 보고요. 그리고 기관에서의 어떤 이제까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노하우들을 잘 활용해서 어르신들을 성심성의롭게 섬기는 노력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연락하기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1577-1389 네.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되는 것이죠. 전국 24시간 언제 네. 어디서나 전화해 주시면 네. 가장 전국 어디서나 네. 이 번호를 전화하시면 가장 가까운 노인보호 전문의로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우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지만 이제 뭐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결함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인식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금용 회장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법과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물론 법과 제도가 항상 뭐 선순위고 이것이 최선책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노인 학대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몇 번 얘기가 나왔지만요. 이 노인 학대라는 부분이 이제 2000년도부터 인식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2004년도에 네.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네, 맞습니다.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이제 노인복지 시설로 이제 규정이 됐죠. 2004년 그 규정이 된 이후에 노인복지법이 또 많이 일부 개정이 됐거든요. 근데 노인 학대와 관련된 이 개정이 8번이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거는 뭐 좋은 현상이라고 일단은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 학대와 관련돼서 다양한 어떤 사회 변화나 사회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네.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법으로 반영을 하는 결과가 일부 개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여전히 배고프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여전히 이 노인복지법에서는 이 노인 학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다 총괄적으로 다루는 데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사회의 어떤 인권 의식이 더욱더 이제 성숙하고요. 성숙했다라는 거는 이제 그 수준이 점점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사회 구조가 이제 변하게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노인 인구가 이제 우리 급격한 노인 인구 고령화, 그죠? 근데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고 노인의 어떤 특성들도 많이 달라집니다. 아까 독거 어르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독거 어르신들의 이 가구 수는 이제 전체 노인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노인 학대에 대한 어떤 법적인 개선책은 그때마다 지속적으로 계속 반영이 될 걸로 전망이 되고 또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자, 입법부와 또 행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귀담아 듣고 노력하는 방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기민 관장님, 제가 기관당 9명에서 11명이다 그러면 정말 어이없다라는 제 표현을 썼는데요. 근데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는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노인복지 분야에 참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죠.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그렇지만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우리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분야일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기관장으로서 가장 아쉽고 절실한 건 어떤 부분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이게 뻔하게 나오는 게, 하지만 저희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관에 이제 발전이 된다면은 제가 이용림 교수님한테 제일 많이 들은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진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과거에. 그래서 옛날에 제가 썼었죠. 옛날에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걸 참 많이 쓰고 있거든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있는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노하우 또 기존에 갖고 있는 분이 혼연일체를 해서 적극적으로 당합니다. 물론 이제 이 범위가 넓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저희가 24시간이라는 자체는 정말 우리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그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것이 아쉽다는 것은 어쩌면 이제 다른 루트로도 충분히 제가 이렇게 대신 말씀드려 보면 네. 인력 확충이 필요하시죠. 네, 인력 확충. 그러면 인력이 확충되면 재원이 또 필요한 것이고 인력이 확충이 되면 또 시설도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뭐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상식적인 문제인데 자 마지막으로 저 이금용 회장님께서 우리 노인 학대 예방 또는 줄이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시청자분들께 개인적으로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갑자기 또 질문하셔서 상당히 다각스러운데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이 사회 문제는요 2가지 측면이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식의 개선이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제도적인 네. 장치가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제도적인 장치는 시간적으로 빨리 뭔가를 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인식의 변화는 상당히 더디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노인 학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노인복지법에서 8번씩이나 개정해 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개정이 될 거고요.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 있는 것은 결국은 인식의 문제다. 특히 이제 가족 간의 어떤 노인 학대에 대한 부분들은 법으로서 뭔가를 처리하기보다는 이 인식의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교육과 어떤 홍보, 캠페인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기민 관장님, 노인 학대 예방합시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을 이제 아직 모르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계시에요. 그래서 저희 기관이 여기를 통해서 많이 이제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전화 1577-1389 어르신들이 편하게 또 우리 어르신들이 언제 어디 있든지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면 저희 쪽에다가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가 성실성 있고 대응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더 다양한 그 직군들이라 하죠. 이게 또 많은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도 저희 쪽에도 내가 꼭 신고 의무자는 아니지만은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신고 의무자 아니더라도 내가 진짜 이웃으로 또 내 주변에 조그만 소소한 관심을 더 가져줘서 신고를 더 해주신다면은 그것 또한 가장 크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많은 참여 또 신고에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캠페인이 어쩌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려지긴 쉽지 않았지만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이 있다는 거, 또 유연한 캠페인에 많은 젊은 층도 꼭 뭐 어르신들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뭐 20대, 30대, 40대 계신 분들도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는 거, 누구나 함께 참여하고 누구나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인식을 바꿔가는 그런 것들을 함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학대를 당하는 어르신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는다. 그냥 포기한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인 학대는 곧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문화가 많이 사라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나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어르신들의 인권도 소중하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번호 알려주셨습니다. 1577-1389번 전화하셔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노인 학대 왜 이렇게 늘어나는가, 그리고 노인 학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시니어TV 시니어 이슈 플러스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이슈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